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일정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제가 후문을 좀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코피를 그렇게 많이 쏟았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고르가님?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그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이제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이게 청와대 참모로 있었잖아요. 이빨을 다 갈았어요. 아이고. 근무하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와 이 과로 때문에 전부 다 임플란트를 뭐 몇 개인데 한 10몇 개 했습니다. 그 정도 이빨이 그랬구나. 다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은 근무 시간이 길어요. 이게 노동 시간 뭐 주 52시간 적용이 안 돼 사실은. 아침 뭐 5시 6시부터 나와가지고 그 맞아요. 퇴근 시간도 네.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그 주변에서 거의 뭐 누구 만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있다가 거의 스탠바이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에 집에 가서 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다 일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정도의 권력에는 그 정도의 책임감이 따르는 거잖아요. 전 정부에서 이빨 빠졌다는 놈이 아니야. 이빨 빠졌다는 분 한 놈을 못 봤어. 술 내가. 먹고 싸우다가 이빨이 빠졌을 수도 있겠죠. 술 먹고 숙취 때문에 힘든 사람은 꽤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네. 비정상의 정상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아니,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주무실장이라고 할 수 있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분이 4년생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70대인데 이분이 특히 코피를 쏟아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코피 쏟아본 게 뭐 고3 때라든지 로스쿨 3년 차 때 그때 한번 쏟아보고 거의 과로로 코피 쏟은 일은 없거든요. 근데 와 그 위성락 실장님 또 고령이시기도 한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모든 일에 많은 과부하 정상들과 때문에. 만남을 계획하다 보니까 다 미리 조율을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외교안보 라인도 뭐 다 세팅이 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좀 경무가 이제 코피로 연결된 것 같아서 정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차이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피곤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지치지 않아. 진짜? 그게 왜냐하면 문제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안 피곤해요 이게. 와, 저 네, 방송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방송을 새벽 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해도 쌩쌩하게 들어갑니다.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래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뭐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별명이 많이 생겼어요. 뭐 천재명, 그다가 지금 일재명. 뭐 에너자이저 이런 것도 네, 있겠죠. 그래서 그죠? 일을 너무 네. 좋아하시고 일을 잘하신다 해서 일재명이라고도 많이 부르시고 그래서 아무튼 참 이게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이기는 한데 좀 건강은 좀 챙겨가면서 하셔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엄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순방을 방금 다녀온 출입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후에 확인을 해봤어. 오, 그랬더니 좋다. 본인도 처음에 안 힘든 줄 알았는데 막상 기사를 쓰려고 타이핑을 하는데 뇌 정지가 올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코필린 상황들을 설명하는 참모들이 말하기를 이재명 대통령은 놀랍게도 피곤해하지 않고 오늘도 국무회의를 하였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보니까. 새벽 1시에 네. 와가지고. 컨디션 좋아 보이시던데.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인수위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지금 정말 복합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에는 경제가 굉장한 위기였고 그리고 2017년에는 정치가 굉장히 위기였는데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게 다 이 정도로 위기인 거는 각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뭐 맞아요. 정중에 있겠지만 네. 굉장한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규모를 얼마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방식을 뭐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지만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속도예요. 속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를 하든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늦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루 쉬고 그게 아니라 바로 국무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고 지금 국회로 가고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긴박성을 대통령도 알고 참모들도 알고 이제 국회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안 그래도 주무부처에서 추경 편성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한 것 같고 결국은 소비 쿠폰을 진작시키고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갇혀 있는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정도의 방침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추경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좀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금 소비 쿠폰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럼 이제 선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어려우신 분들 더 집중적으로 선별 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순환을 위해 가지고 이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그냥 보편 지급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쿠폰식으로 해가지고 안 쓰면 그냥 소멸되도록 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도 그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금 너무 어렵고 또 복지적 차원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한 것을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에 지금 추경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균형 재정 얘기도 좀 하시니까 그 범위에서 아마 좀 적정한 부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거의 시장에서는 숨 넘어갈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빠른 조치로 네. 지금은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또 그 효과도 반감되니까요.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제는 경제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란 극복의 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다 출범이 돼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오늘 내란 특검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는데 그 혐의인 즉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증거인멸 교사 결국은 구속 다시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우리 구교영 진행자가 검찰 진짜 오래 출입했어요. 검찰에 대해서 다 굉장히 빠삭한 건데 과거에 검찰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피의자를 구속을 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 풀어주고 또 다른 혐의 잡아가지고 구속하는 거. 이거를 사실은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한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 네. 수사도 하고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이 이거를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기관이 어떤 그런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김용현이 나가면 뭐 하겠어요. 윤석열이 만나서 밥 먹고 돌아다니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밥만 먹겠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이거 피할 것인가 모의도 하겠지. 말 지금 맞추고. 김용현만 풀려나? 지금 풀려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줄줄입니다. 지금 사령관들이. 근데 이거는 네. 정말로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이 혐의들이 없는 거를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맞아요. 네.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다 각각으로 또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특검이 발빠르게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새로 추가된 혐의를 보게 되면은 비상계엄 전날이죠. 12월 2일에 노상원한테 비화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반식을 채택한 혐의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이고 이어서 계엄이 끝난 다음에 12월 5일에 김용현 장관이 본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양모 씨한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직권남용 혐의부터 해서 이게 아직 법 적용을 거의 빙산의 일각 수준으로만 한 거예요. 왜냐면 내란이니까 가장 중한 범죄로만 구속을 한 건데 이거 별개의 범죄로 또 추가 기소를 하면 이제 구속기간이 늘어나거든요. 이거 별로 문제가 없는 게 김용현은 어차피 100% 유죄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무기징역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 아니더라도 뭐 징역 15년이 나왔다.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것도 일수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불리할 건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 동안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을 석방해 준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그 원책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해주면서 그걸 심우정이 받아가지고 즉시항고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나와버리니까 내란 수개가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불구속 재판은 기한의 제한이 없거든요. 뭐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재판이 늘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공범들은 지금 다 구속돼 있는데 6개월 안에 재판 어떻게 마칩니까? 그것도 아주 군뱅이 기어가듯이 아주 느린 속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우선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전 지기현 재판장에게 1차적으로 있는 거고 2차적으로는 검찰이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은석 특검이 할 일을 검찰이 했었으면은 특검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도 없잖아요. 당연하지. 네. 사무실에서 기록인계도 지금 겨우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참 검찰이 끝까지 정말 다음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어공들이 완전히 대통령실을 그 멧돼지가 와서 밭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간 것처럼 이 검찰도 이 사건을요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고 지금 넘겨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위임받아서 이제 연계받아서 해야 되는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 또 이명현 특검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특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추가 기소를 한다 그러면은 영장 발부와 청구까지 된다고 했을 때 김용현 그 만기 날짜 이전에 가능한지. 근데 지금 이제 청구를 한다고 지금 하니까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예, 시간에. 빠르게 일주일 하면 안에, 영장이 일주일 안에. 나오죠. 예. 이건 영장을 발부 안 할 도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 그러니까 그 추가 기소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니까 사실 직위원 입장에서는 검찰 핑계대기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네. 조은석 특검이 빠르게 지금 뭐 체제가 정비는 안 됐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이거는 영장 발부를 그 하면? 여론을 반영해서 김용현은 뭐 절대 바깥 공기 세워줄 수 없다. 지금 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야죠. 청구부터 빨리 돼야겠네. 이제 한다고 했어요 오늘 네, 속보로. 한다고 했기 네, 때문에 그런 조은석 거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 김용현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특검이 당연히 다음에 누구 합니까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 그렇죠.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직권남용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윤석열 이제는 조금 그 다 재구속하는 거는 신중하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급속 왜냐하면 이미 풀려 나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로 특검 출범하자 윤석열을 재구속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뭐 어쨌든 많이 즐기시라.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은 이게 시간에 아크로비스타 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든 뭘 하든 뭐 속으로 우리 국민들은 좀 열불 터지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많이 즐겨라. 유튜브도 많이 보고 평생 못 볼 테니까 평생 못 볼 테니까 좋아하는 술도 많이 드시고 그동안 지내라. 아니 아닌 게 아니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상 규명에 크게 협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특검이 뭐부터 밝혀야 되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신윤기 변호사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엄 선포 동기라는 거는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죠. 왜냐면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죠. 뭐 그냥 윤석열의 즉흥적인 성향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냥 뭐 전두환 모델을 꿈꿨던 사람이냐. 장기 집권을 꿈꿨냐? 네, 원래부터 네. 그런 뭐 약간 또라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아니면 김건희 관련된 이슈들을 더 이상 검찰을 통해서 못 막으니까 요거 계엄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는 뭐 도피처식으로 계엄을 한 거냐. 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아니 이 계엄 선포 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명확하게 못 밝혔죠.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계엄 선포 동기가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지금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뷰는 했으니까 아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사령관들한테는 그런 동기를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규명이 돼야 이 수사의 얼개가 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어찌됐든 검찰이 너무 수사를 지연시켜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그러뜨려놨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가는 이 특검은 이 수사 사안들을 잘 정리해서, 특검은 무기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그렇죠.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내가지고 일단은 이 뭐랄까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선봉장으로 지금 특검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곽종근 사령관이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지적했다, 저렇게 봅니다. 이 곽사령관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만나봤더니 이미 장기 집권을 오래 전부터 꿈꿨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본인은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 특전사령관이 보임 자체가 굉장히 내란의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언행이 그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익히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바깥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정치권에 들리는 걸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직접 또 각종거는 만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어떤 뭐 그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을 말버릇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 징후가 있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열병식 있어가지고 난리가 맞아. 났잖아요. 예. 4,500만 달러를 해가서 30 몇 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열병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열병식이라는 거를 자기 생일에 했거든요. 트럼프 이게 생일날. 예, 트럼프 생일에 이게 미국의 육군 창설 250주년하고 트럼프 생일이 공교롭게 맞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 600억 들여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열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우리 있지. 네, 누가 있죠. 있어? 예. 윤석열 매년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좋아하고. 아 이거 좋아하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단기마다 하는 것 같아. 푸틴도 좋아하고. 그렇죠.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다 독재자들이 좋아하거든.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사실상 지금 이거 헌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연임을 더 추가로 하는 거 지금 이번 두 번째인데 또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파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번 부러워했다. 시진핑 부러워하고 푸틴 부러워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징후들이 있어요. 징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이미
독재자의 약간 장기 집권을 하려는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곽종곤은 더 내밀하게 그거를 가까이서 맞아요. 봤던 거다. 예. 이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하고 싶었으면은 내란으로도 이제 계엄이 잘 안 되니까 외환의 죄까지 범하려고 했던 것이고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로도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는 그 범위를 정할 때 이제 기존에는 외환이 빠져 있다가 이번 이제 외환이 추가가 된 셈인데 그렇죠.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그 뭐죠 파출소 피했다가 이제 경찰서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특검이 나온 것이고 이 외환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과 별개로 외환이라는 것도 구속 요건을 별도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고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뭐 무인기 보내면서 도발을 뭐 유도한다든지 뭐 여러 징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내란 특검이나 저는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가장 핵심은 뭐 여기서 지금 윤석열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별로 의미 없고 다 김건희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건희로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병원에 가 계시잖아요. 김건희는 죄가 너무 많잖아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 예. 비리까지 다 있는 거고. 어. 근데 이 모든 게 저는 다 김건희를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까지는 이제 김건희를 의심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김건희는 이미 드러난 범죄의 혐의가 차고 많이 넘칩니다. 이미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녹음 파일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로 수백 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게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1차 시기가 있고 2차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기는 2010년 10월 20일까지를 보통 그렇죠. 이제 1차 네. 시기라고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거를 2차 시기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김건희가 썼던 계좌, 증권 계좌가 대신증권 계좌가 있고요. 이제 미래세 계좌가 있어요. 근데 검찰이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계좌를 뭐 들여다봤다 뭐 이렇게 증권사를 뭐 압수수색했다 했던 거는 그렇습니다. 대신증권만 한 거예요. 대신증권. 근데 그거를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이제 언론도 다 해봤구나, 다 해봤는데 뭐 이게 안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선택적으로 대신증권 것만 본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이제 미래세 거 빠진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은, 그러니까 김건희를 무혐의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목소리가 이렇게 음성이 확보가 됐냐면은 증권사에서는 고객하고 통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 녹음이 돼 버리니까 자동 녹음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이제 약간 돈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로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10만 주 뭐 사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만 주를 팔았어. 10만 주 팔았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누가 맞는지 따져봐야 되니까. 네. 이거를 녹음을 다 해놨어요. 이거는 저도 알아요. 검찰이 몰랐을까 이거를? 그때 비화폰을 좀 어떻게 구입을 했었어요. 주가 조작할 때. 우리 미래에셋증권 직원한테 비화폰 주면서. MB 때 네. 비화폰을 그때 썼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뭐 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수사 대상에 있거든요. 결국은 이창수를 비롯해서 누구였지? 그렇죠. 조상원 4차장까지. 조상원 4차장까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 1, 2개월 수사한 거 1년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1, 2, 3, 4년 넘게 한 수사인데 이걸 몰랐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게 전 최근에 진짜 우리 김준일 대표님 외국 계실 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 내역이 다 나왔거든요. 네. 뭐 김주현 수석하고도 30분 통화하고 심각하지. 또 김주현은 심우정하고 하고 근데 비화폰 어서 많이 검찰 들어봤는데 했더니 또 이진동이 처음에 내란 딱 터졌을 때 김용현하고도 비화폰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으로 기어 들어간 것도 기억이 났거든요. 네. 야 검찰에서 비화폰을 써? 이거 완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이제 경호처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그걸 김건희가 일단 썼다는 거 아니야 몸통으로.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 제가 이제 딱 규정을 내리자면 최혜병 수사 외압은요 단건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 특검하잖아요. 단건에 대해서 그래도 조직 체계를 활용해서 덮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뭐 누구 도주대사 보내주고 공천 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자기 사건 막은 건요 단건을 체계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비화폰으로 다이렉트로 매일 막은 거야. 매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우정 위에 박성재 있었고 박성재도 원래는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거든요. 당연하지. 법무장관도 일반 지휘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도 아니고 김건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비화폰으로 그걸 다 조율한 거야. 자기 사건을 남의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김주현 수석 민정수석인데요. 전 앞으로 이분 밀정수석으로 부릅니다. 좋은데요. 밀정수석이에요, 밀도 확인 밀정수석. 들어갑니다. 이거 저는 일단 처음 이상구에서 듣습니다. 처음 들은 한 얘기인가요 여섯 이거? 번째. 예, 이번 주 내내 매일 밀정수석. 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레동에서? 요건 안 될 것 같아요. 투마치. 잡아냅니다, 지금. 예, 네. 근데 어쨌든 밀정수석. 어. 그리고 김건희는 비화폰이 아니라 비호폰. 자기를 비호하기 위한 자 좋네. 비호폰도 좋은데요. 번째. 아니 그래서 근데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자기 사건을 사실상 자기 사건을 자기가 수사한 거니까 과거에 검찰이 제3의 장소로 와서 김건희한테 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했던 그 충격에 저는 한 10,000배 정도 받은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아니 너무 저는 심각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김주현의 비화폰도 비화폰인데 일반 폰도 이거는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지. 예. 왜냐하면 김건희랑 통화하고 잠깐의 텀이 있고 다시 김주현이 전화를 그렇지. 걸어서 10몇 분을 통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보면은 윤석열이랑 김주현이 통화를 하는데 윤석열 김주현 통화하고 2번 통화합니다. 근데 두 번째 통화가 11초 통화를 해요. 이거는 100% 전화해가지고 좀 이따 와이프 전화할 테니까 너가 한번 잘 듣고 정리해봐. 그런 정도의 시간이지 이게. 딱 그 정도예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대국민 밀정이에요. 밀정.